안녕하세요. 권옥년 집사입니다. 소설인가 예언서인가? 인류의 미래를 변화시킨 충격적인 소설이라는 문장으로 소개되는 작품이 있습니다. 30년 전에 나온 과학소설로 메타버스와 아바타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가상의 세계, 메타버스에 들어가려면 아바타라는 가상의 몸을 빌려야만 하는 세상을 그려 가상세계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대중에게 소개한 닐 스티븐슨의 1992년 작품 스노우 크래시입니다. IT 관계자들에게 많은 영감을 준 소설로 페이스북에서 인수한 오큘러스의 창업자 팔머 러키, 세컨드 라이프를 만든 필립 로즈데일, 구글의 창립자 세르게이 브린 등이 이 소설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03년에 출시된 필립 로즈데일의 세컨드 라이프는 이용자들이 그 안에서 친구도 사귀고 연애도 하고 쇼핑도 하고 세미나를 열고 수업도 듣고 사업도 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린든 달러라는 가상화폐가 있어서 가상 아이템을 사거나 팔 수도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2007년 선거 유세를 세컨드 라이프 내에서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스노우 크래시는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육체와 정신이 파괴되는 것을 알게 된 주인공들이 현실과 메타버스를 오가며 사건을 파헤친다는 내용으로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인물과 쫓고 쫓김을 반복하면서 사건을 해결하는데 놀랍게도 배후에는 거대한 미디어 기업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히로는 한국인 엄마와 미국인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호녀라입니다. 현실에서는 임대 창고에서 살며 마피아에게 빚진 돈을 갚기 위해서 피자 배달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에서는 근사한 집도 가졌고 블랙선을 만든 천재 해커이자 최고의 전사이며 영웅입니다. 또한 히로는 메타버스를 최초로 설계한 사람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소설 속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뛰어난 점은 4가지밖에 없으며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 초고속 피자 배달입니다. 특히 피자 배달부는 철저한 교육 아래 양성되는 엘리트 계급이자 신성한 부류에 속합니다. 근무 중 칼까지 차고 다닐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30분 안에 피자 배달을 성공하지 못하면 사장이 고객에게 직접 사과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피자 배달을 해야만 합니다. 어느 날 10분 안에 피자를 배달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고 쿠리의 YT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시간 내에 배달하지만 결국 피자 배달부에서 잘리게 됩니다. 히로는 고글과 이어폰으로 가상세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메타버스에서 보내는 시간은 시궁창과 같은 임대 창고에서 사는 괴로움을 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히로가 가상세계에 접속했을 때 블랙선이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예전에 해커 동료였던 다파이비드가 스노우 크래시를 권유하지만 히로는 거절합니다. 다파이비드는 별것 아니라고 하며 스노우 크래시를 열게 된 결과 가상세계에서 쫓겨나게 되고 현실에서는 정신병동에서 치료를 받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습니다. 히로는 메타버스 안에서 퍼지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 스노우 크래시가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의 뇌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는 사람의 뇌 세포벽을 뚫고 들어가서 DNA 기능 자체를 바꿔버리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중독된 사람들은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광신도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스노우 크래시는 사람의 현실 인식을 조작하고 행동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마약과 같은 존재입니다. 단지 팍팍한 현실에서 잠깐의 위안을 주던 상상 속의 가상현실이 이제는 잠깐의 호기심으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스노우 스캔이라는 백신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서데몬 AI의 도움을 받아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종교를 비롯한 언어, 역사, 정치, 암호학 등 그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운 방대한 자료를 찾으며 신종 바이러스의 정체를 밝혀갑니다. 히로는 16세 소녀 YT와 전 여자친구이자 뛰어난 해커인 후아니타, 피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마피아 두목 등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바이러스를 퍼뜨리려는
거대한 배후 세력과 맞닥뜨리게 되고 각종 난관을 헤쳐나가며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수메르 설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저에게 스노우 크래시는 조금 생소하고 어려운 소설이었습니다. 흥미롭고 재미도 있었지만 조금은 길고 지루한 설명들이 많아 두 권보다는 한 권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에 가상의 세계를 만들고 메타버스와 아바타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닐 스티븐슨의 상상력에 감탄하게 됩니다. 요정의 언어를 직접 만들어 반지의 제왕을 완성시킨 언어학자였던 톨킨 또한 대단한 작가입니다. 수많은 작가들의 상상력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수메르 설화의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 수메르 역사와 언어 등의 자료를 찾아보고 추리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바벨탑과 대홍수 사건의 기록을 보며 창세기가 수메르 설화를 베낀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내용이 비슷하긴 하지만 동일하지 않으며 내용을 비교하면 성경이 합리적임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솔깃하고 그럴듯한 주장으로 이해될 것 같습니다. 이 소설에서도 수메르 설화를 설명하며 성경을 단지 유대인의 설화로 예수의 존재는 믿지만 예수의 부활은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기독교인 후아니타와 여러 내용들을 통해 기독교를 수많은 종교 중에 존재하는 하나의 종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고 반기독교적이며 잔인한 내용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음란하고 퇴폐적이며 기독교를 혐오하는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가득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메타버스와 관련된 소설과 영화 속에 그려지는 미래는 암울하고 희망과 기쁨을 찾기 힘든 세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한 직업도 취미도 없이 제대로 된 주거 환경도 없는 가난 속에서 괴롭고 힘든 현실을 잊기 위해 메타버스에 접속합니다.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찾을 수 없는 즐거움을 메타버스에서 찾으며 하루의 대부분을 가상세계에서 보냅니다. 현실의 모든 것과 격리되어 있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가상세계는 현실에서 내가 겪고 있는 어떤 고민이나 어려움 없이 또한 하는 일 없이 평온하면서도 심심하지 않게 보낼 수 있는 평행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인기가 많았던 모여봐요 동물의 숲 경우에도 그 안에서 집을 짓고 곤충이나 고기를 잡고 나무를 심고 과일을 수확하고 사람들은 벨이라는 가상화폐를 사용하며 다양하면서도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 캠프가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서 선거 캠페인을 진행했던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고 인기가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여봐요 동물의 숲을 비롯하여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제페토에서 즐거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상세계에서 보내는 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은 기술 혁신으로 발전된 인공지능과 로봇, 메타버스로 인해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간편함 그리고 여유가 있는 일상이 가능한 미래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으로 미래에는 현존하는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개인들에게는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보내게 될까요? 일과 소득이 없어진 사람들은 정부에서 주는 기본소득을 받으며 생계를 유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는 삶의 여유가 사라지고 삶의 질 또한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난해진 사람들이 현실과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불평 없이 현실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대안으로 메타버스를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실의 괴로움을 잊기 위한 안식처와 도피처로 가상세계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삶에 대한 열정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삶의 목표와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개인과 사회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우리 각자 개인들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